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어제는 아주 인상적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임재와 류미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장, 이 두 사람이 국회에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행안위에 나와서 이제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이야기, 자신들의 생각,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역시 이 행안위의 이임재와 류미진의 증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역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와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임재와 류미진의 그 국회 증언에서 분노하고 또 답답했는데 그걸 본 이재명이 국정조사가 역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이재명이 또 거짓 선동을 하는구나,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이죠. 이 장경태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안고 있는 그 모습, 그 사진과 관련해서 빈곤 포르노다, 빈곤 포르노 화보를 찍은 것이다 라고 비난한 것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장경태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었다라고 해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까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이 어제 나서서 장경태를 비호를 하면서 이 포르노라는 단어에 꼽히지 마라, 빈곤 포르노, 먹방 포르노, 이런 말들은 미국에서 영어권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다. 자신도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양두구육이라고 했었는데 양두구육이라는 말 그 의미보다는 거기에 나오는 개고기라는 게 부각이 돼서 양두구육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왜곡이 됐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장경태를 엄호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장경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빈곤 포르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분노한 많은 국민들이 그걸 비호하는 이준석의 태도, 언행을 보면서 참 격분했을 것이다. 또 이준석이 말장난, 거짓말로 현혹을 하려고 하는구나. 역시 이재명, 이준석은 같은 급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깔보고 또 거짓으로 선동하려고 하는 자세는 여전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입니다. 참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졌죠. 이 이임재와 류미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4시간 동안 아비규환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현장의 총경찰 책임자인 이임재와 류미진은 전혀 거기에 대응을 하지 못했느냐. 설렁탕을 먹고 어슬렁거리면서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었고 류미진은 전혀 상황실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지금 이 이태원 참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이 이제 국회에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답변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전혀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전혀 몰랐다. 전혀 몰랐으니까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 라는 겁니다. 참 분노가 일고 답답하셨을 겁니다. 뭐가 답답했느냐? 그러면 경찰서장과 112 상황실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면 그 당시에 경찰서장 밑에 있던 사람들은 뭘 했느냐?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상황실장 밑에는 상황팀장도 있었고 다 있었을 텐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했느냐?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겁니다. 이임재, 류미진 당신들이 몰랐다면 그럼 당신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이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공무원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책임을 느꼈을 텐데 이거 빨리 보고해야 되는데 상부에 보고를 해야 자기 책임이 많이 덜어질 것 아닙니까? 모두 그렇게 움직였을 텐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임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너무나 구조하고 이런 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보고가 늦어졌을 것이다. 4시간 동안
현장에서 바빠서 보고를 못했다. 그러면 경찰의 보고 체계는 왜 있는 거냐라는 겁니다. 물론 정말 급박한 일에는 선대처 후 보고입니다. 그런데 아예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4시간 동안. 그러면 경찰의 그 보고 체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쉽게 그냥 휴대폰은 왜 들고 있었을 것이며, 거기 지금 무전기는 다 어디 갔으며, 이임재는 또 다른 경찰관들 간부들과 함께 식사도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간부 경찰관들은 아무도 연락을 못 받았느냐? 4시간 동안 적어도.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묻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성적인 것이죠. 답답한 겁니다. 이렇게 묻는데 그 답답함은 하나도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국회의원 하나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와서 이 설명을 구하고 증언을 듣고, 그래서 국민들의 답답한 이 마음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류미진 같은 경우에는 상황실에 가지 않는 것이, 관리관이 가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했습니다. 이 상황실장이 112 상황실을 지금 전국 경찰이 아무도 현장에 가지도 않고 자기 사무실에 있다. 지금 이게 관례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건 경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 이 사람들의 휴대폰을 보고 당시의 무전 기록을 보고 이런 건 경찰 수사가 아니면 밝힐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검찰 수사가 아니면. 그래서 어제 국회의원들도 준비가 덜 됐습니다. 고함을 지르고 따지는 것도 필요합니다. 감성적인 것이죠. 국민들을 대신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정치의 영역에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이 답답한 것은, 당신들 둘이 몰랐다면 당신들 밑에 있는 그 조직들은 다 뭘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설마 정말 몰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해야 할 일과 정치권에서 경찰, 검찰이 수사로 밝혀야 할 일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면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그래서 역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거짓으로 선동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검찰, 경찰 수사를 한번 보자. 경찰의 수사를 보고 난 다음에 검찰로 넘어갈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사로 일단 밝혀내고 보자. 정치권에서 국정조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조사가 한계가 있지만 또 국민들의 분노를 대신하기도 하고, 어제처럼 많은 국민들이 한번 드러나 보자. 도대체 이임재와 류미진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생각을 가졌길래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에는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 이게 이렇게 섞이고 또 순서가 있는 것이다. 어제 민주당이 사실은 이 이임재와 류미진을 비호하는 듯한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이 책임론을 내각으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임재와 류미진을 또 다른 의도로 비호를 했는지 부분은 경찰 수사로 드러나야 될 것이고요. 어쨌든 일단은 민주당이 이 책임론을 윗선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임재와 류미진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민주당이 이걸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윗선에 대한 국정조사. 윗선, 지금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로 밝힐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이제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이렇게 비호하는 태도도 보이게 되고, 민주당이 전혀 준비도 없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증인에 대한 질문도 제대로 밝혀낸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국정조사를 이야기합니다. 어제 보셨다시피, 행안위 회의에서 보셨다시피 국정조사 해봐야 행안위 어제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말 강변하려면 어제 그 자리에서 그 행안위 상임위에서 국정조사가 왜 필요한지를 입증했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준비를 많이 해 나와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잘 따질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민주당의 어제 의원들은, 행안위 그 위원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냥 비호해주고, 이게 막연하게 마약 단속 때문에, 대통령 경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전혀 그 인과관계도 없는 문제들을 들고 나오니까 더 답답해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 국정조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 또 국민들을 무시하는구나. 국민들을 짓밟고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면서 거짓 선동을 하는구나. 지금 어제 행안위에 이임재와 류미진을 증인으로 불렀는데 전혀 지금 뭐 분노 이외에는 전혀 많은 의심들이 더 일어나는데 전혀 하나도 밝혀지지 않는데 지금 여기서 국정조사를 왜 하자라고 하는 것이지? 왜 민주당이 이임재와 류미진을 비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지? 역시 지금 경찰의 특수본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 아니냐? 경찰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 수사를 할 텐데 그 수사를 방해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정치 공세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역시 또 이재명은 방탄밖에는 생각이 없구나. 국민을 또 무슨 개돼지로 취급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준석 부분입니다. 이 빈곤 포르노, 이 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 이준석은 어제 또 자신의 그 무고죄, 이준석은 무고죄로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무고죄 관련해서 경찰의 조사까지를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 장경태에 대해서 비호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과 장경태는 뭐 호영호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준석이 정치적 위기일 때 장경태가 또 나서서 비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빚을 갚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장경태가 김건희 여사의 그 심장병 아동 방문을 놓고 빈곤 포르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여성 혐오,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 윤리위 제소까지를 했습니다. 빈곤 포르노. 그러자 이준석이 나서서 빈곤 포르노라는 말은 외국에서 영어권에서 많이 쓰는 말이다. 먹방 포르노라고 한다. 소위 무식한 짓 하지 마라. 자신도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쓴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양두구육이라는 본래 뜻은 어디로 가고 없고 개고기만 부각이 돼서 양두구육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렸다.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양두구육이라고 했었죠. 이 구육, 개고기만 부각이 돼서 우리는 뭐 단어를 잃었다. 이런 이준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것은 가난을 가지고 이걸 돈벌이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빈곤뿐만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아껴주는 척, 장애인을 위하는 척 하면서 이걸 정치적으로 또는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뭐 이런 지적. 영어권에서는 빈곤 포르노라는 말을 씁니다. 먹방 포르노라는 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굳이 포르노라고 하는 이 상당히 외설적인 이 단어를 썼어야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를 쓰지 않고서라도 장경태가 김건희 여사의 이 문제를 지적할 수 있고 장경태가 김건희 여사의 이게 못마땅했다면 입을 닫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장경태의 의도가 읽히는 부분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격하는 지점이 언제나 그 줄리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성 비하, 여성 혐오 쪽입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포르노라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엄험한 아주 나쁜 그런 의도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요. 빈곤 포르노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쓰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또 장경태는 자주 쓴다 하더라도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말을 듣는 국민들이 이걸 자주 쓰고 있느냐 쓰지 않느냐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게 감성적인 영역이죠. 왜 하필 장경태는 이 말을 썼을까? 의도가 바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장경태를 제소를 한 것이고 장경태는 사람의 입으로 할 짓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장경태가 이준석에 대해서 빈곤 포르노 하지 마라, 장애인 포르노 하지 마라라고 했다면 큰 문제, 뭐 다른 논란이 될 겁니다. 이준석이 양두구육을 또 끌고 왔습니다. 양두구육의 뜻이 변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았다.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양머리인 줄 알고 내걸고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개고기였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개고기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되면서 자신이 공격을 받았다. 양두구육의 뜻도 바뀌어버렸고 빈곤 포르노라는 뜻도 우리가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부분을 이준석이 비판하고 싶었다면 충분히 비판할 수 있는 다른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굳이 구육, 개곡이라는 말을 가져옵니다. 장경태가 포르노라는 말을 김건희 여사한테 가져왔듯이 그 의도는 뻔한 겁니다. 그걸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당신들의 그렇게 나쁜 의도, 비윤리적인, 여성 혐오적인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개를 동원해서 욕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다 느끼는데 본인들만 지금 이 단어 많이 쓰고 있는데라고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재미있는 반박을 했습니다. 장경태도 지금 이게 사진에 나오는 단어다, 외국에서 쓰고 있다. 이준석도 지금 빈곤 포르노는 영어권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말이다. 이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형수 쌍욕도 사진에 나온다. 사진에 나온다고 말을 다 쓰느냐? 말을 어디에 어떤 표현을 쓰느냐?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고 정치의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의도를 갖고 그 표현을 하느냐. 그건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이 교차하면서 맞물리면서 이해되고 감흥되고 소통되는 것 아닙니까? 이준석과 장경태가 포르노, 양두구육, 이 말은 뭐 사전적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자질 미달의 이런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더 나아가서 필요하면 우리 사회에서도 배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재명과 이준석의 공통점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다 절대로 정치권에서는 성공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우리 사회에서 성공해서는 안 되는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공의 조건에 비틀어진 우리 사회의 환경이 있었다. 이재명의 저런 거짓말, 거짓 선동, 이준석의 이렇게 국민들과 전혀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이런 수준의 자질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국민의힘의 사정이 그만큼 왜곡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국민의힘은 혹독하게 이준석 대표로 인한 그 후유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혹독하게 또 우리 정치가 혹독하게 이재명의 그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이준석은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 격리시켜야 될 대상들이다. 또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될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어제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